범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사이버 범죄는 테러 사이버 범죄와 달리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일반적인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상에서 하는 도박, 사이버상의 스토킹, 사이버상의 성폭력,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협박, 사이버 선거사범, 사이버 전자상거래 사기,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 운영. 이번에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그 N번방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죠. 이런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젊은 청년이 이렇게 학대하고 어린 청소년들을 가해하는 그런 영상을 통해서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또한 우리 사회의 명예훼손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이런 성폭력, 도박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사이버 도박 경우 제가 아는 지인은 청년 때부터 이 사이버 도박을 좀 했었어요. 도박을 했는데 전문직 의사인데 이 도박을 끊지 못하고 또 이혼도 하고 되게 어렵게 지내는 사람이 있고 주변에 이 사이버 도박에 정말 패가 망신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전자상거래 사기를 보겠습니다. 홈뱅킹 사기, 상품 대금 사기, 해킹, 바이러스까지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범죄가 이 사이버 거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에게 꼭 주의할 게 메일이에요, 메일. 이 메일을 대부분 그 오염된, 잘못된, 해킹한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 의심스러운 메일은 열어보지 않아야 되는데 이 메일을 열어보는 순간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이렇게 어, 당신이 지금 어디 은행에 돈을 갚지 않아서 압류가 시작된다. 빨리 돈 보내라. 이런 식으로 사기에 많이 엮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사이버 범죄 침해 형태를 좀 보면 컴퓨터를 부정으로 조작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부정으로 조작해서 돈을 막 빼내는 거죠.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당의 관련 자료를 입력하는 내부 사람이 이 권한을 가지고 와서 돈을 빼오는 거죠. 그 행위자 발견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내부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피해액은 매우 큰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금융기관에 근무한 사람들 간에 이렇게 어, 돈을 조작해서 돈을 빼내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금융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은행들이 이렇게 내부자가 돈을 빼고 도망가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콘솔 조작입니다. 콘솔. 콘솔이라고 뭐냐면 컴퓨터 체계의 시동, 정지, 운영 상태를 감시하거나 정보 처리의 내용과 방법의 변경, 수정 등에 사용할 때 이 콘솔을 쓰는데 이 콘솔을 부정하게 조작해서 프로그램의 지시나 처리될 기억 정보를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콘솔 조작해서 돈을 많이 빼내는 것. 부정하게 조작.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거예요.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투입하는 것. 이 프로그램 조작입니다. 또 하나 투입을 조작합니다. 투입물을 조작하는 거예요. 일부 은닉이나 변경된 자료나
허구의 자료 등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잘못된 산출을 처리하게 하는 것. 이 투입 조작입니다. 산출물 조작인데요. 정당하게 처리된 이러한 산출된 산출물의 내용을 바꿔서 조작하는 겁니다. 전체에서 컴퓨터 부정 조작으로 부릅니다. 자, 또 하나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파기하거나 컴퓨터 사용 불능 행위를 말합니다. 이 파괴 행위란 거는 컴퓨터에 수록된 자료나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변경시키는 행위, 주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것, 스팸에 의해서 통신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것, 자료 접근을 방해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이버 범죄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이 부분의 전체적인 부분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 파괴 행위는 파괴 행위지만 우리가 일반 사이버 범죄와 일반 테러형 범죄로 나눈다면 여기는 일반 테러형 범죄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가깝다. 그 다음에 컴퓨터 스파이가 있죠. 컴퓨터 스파이는 스파이이기 때문에 자료를 빼오는 거죠. 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불법으로 유출해서 복제하는 것. 이 컴퓨터 스파이라고 합니다. 전산망에서 최고 관리자의 권능, 관리자 권한이죠, 권한. 로그인 권한. 이른바 루트 권능을 획득한 후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수법. 컴퓨터 스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스카벤징, 비동기 침범, 부정한 접속 다 관련되어 있죠, 스파이에. FBI는 컴퓨터 범죄를 좀 다르게 분류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범죄를 처음에 말한 대로 테러형 범죄, 일반 범죄 이렇게 구별을 하고 FBI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범죄를 여러 가지 용어를 써서 분류합니다. 첫째로 자료 변조입니다. 자료를 바꾸는 것. 자료가 최종적으로 컴퓨터 책에 입력되는 순간 그 자료를 절취하고 삭제하고 변경하고 추가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변조합니다. 두 번째, 트로이 목마입니다. 여러분, 트로이젠 호스 하면은 트로이 목마 영화 보셨죠? 그 전쟁에서 점령하지 못하자 큰 목마를 남겨두고 갈 때 그 성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 트로이 목마를 성 안에 뒀죠. 모두들 승리에 도취되어 술을 취하고 쓰러져 잠을 잘 때 목마 안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나와서 성문을 열고 해서 그 성이 점령이 됩니다. 즉 FBI 컴퓨터 범죄 분류시법의 트로이 목마라는 건 뭐냐면 삽입입니다. 삽입. 명령문을 몰래 들여놓는다. 트로이 목마처럼 명령문을 그 안에 들여놓는다. 그래서 이 명령문을 이용해서 그 성문을 해제시켜버리는 거죠. 똑같아요. 트로이 목마를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내가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문 열고. 트로이 목마라고 부릅니다. 삽입. 살라미 기법이 있는데요. 어떤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관심 밖에 있는 조그마한 이익들. 예를 들면 수많은 사람이 5만원, 10만원, 100만원 입금을 합니다. 근데 100원, 200원은 신경 안 쓰죠. 내 100원이 어디 가는지 신경 안 씁니다. 그 은행의 모든 사람의 200원씩 싹 긁어 모읍니다.
한 사람당 200이지만 몇백만 명의 200원을 긁어 모으면 어마어마하죠. 이 자그마한 이익을 긁어 모으는 수법. 금융기관의 컴퓨터 체계에서 이자 계산할 때 단수 이하의 적은 금액을 다 내 계좌로 모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살라미 기법입니다. 살라미 기법. 트랩도어. 트랩도어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검증, 이게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증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문을 끼워 넣게 되는데, 이 명령문을 이제 수정하고 할 때 명령문을 해서 막 쓰잖아요. 그러면 내 업무가 끝났으면 이거를 철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철거하지 않고 싹 깔아놓고 나오는 거예요. 왜? 다음에 또 쓰려고. 트랩도어. 어떤 장애물을 설치해 놓는 거죠. 내가 이용하려고. 트랩도어. 트랩도어를 설치해 놓으면 이걸 가지고 상대방의 집에 있는 모든 컴퓨터, 카메라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 트랩도어. 그 다음에 슈퍼 제핑. 이 슈퍼 제핑이나 뭐냐면 강력한 잽을 먹인다. 강력한 잽을 먹여서 상대방을 다운시킨다. 강력하게 잽핑, 잡아 흔든다. 강력하게 내가 활용한다. 자, 그러면 슈퍼 제핑은 그야말로 만능 키와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만능 키. 만능 키로 막 쓸 수 있는 거예요. 슈퍼 잽이란 컴퓨터 작동이 정지된 상태를 복구하거나 재작동 절차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만능 키와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강력한 힘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그 컴퓨터를 마음껏 필요할 만큼 사용하는 거예요. 슈퍼제핑. 그 다음에 부정한 명령을 숨기는 것. 프로그램에 어떤 조건을 넣어주고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어떤 A에 1억이 되면 그 중에 50만 원씩 적금이 통장에 보내라. 어떤 조건을 걸어서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정명령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이 1억 벌 때마다 50만 원씩 들어오는 거죠. 스카벤징. 자, 쓰레기를 모은다. 스카벤징. 컴퓨터의 작업 수행이 완료된 후 컴퓨터의 모든 작업이 끝났는데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다 모아서 조립해 보니까 좋은 정보가 돼. 이것저것 다 모으면 정보가 되잖아요. 스카벤징입니다. 작업이 수행이 완료된 후에 그 주변에서 다 정보를 긁어 모아서 보는 것. 쓰레기 주워 모으기. 스카벤징입니다. 전송할 때 프로그램을 은닉하거나 위장하는 것. 자, 전송 시 은닉과 위장. 부정하게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지 않는 자가 유자격자를 가장하여 마치 내가 관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부정사용, 무단사용. 은닉과 위장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위장해서 사용하는 것. 숨어서 사용하는 것. 무단사용, 은닉과 위장. 그 다음에 부정한 접속. 데이터 통신 회사에 불법적으로 선로를 접속시켜 단말기 등을 연결 조작하여 자료를 빼내거나 컴퓨터를 부정 사용하는 겁니다. 또 하나, 시뮬레이션과 모델링입니다. 컴퓨터를 정상적인 시험이나 시뮬레이션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컴퓨터를 범행 도구로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자행하는 것. 시뮬레이션인 줄 알았더니 진짜입니다. 진짜 가동하는 거죠. 자, 비동기 침범. 컴퓨터 운영체제의 비동기성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 미국 FBI는 이렇게 11가지를 가지고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 FBI는 11개의 컴퓨터 사이버 범죄를 규정해 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할 때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사를 할 거냐, 어떻게 조사를 할 거냐. 가장 그 방법이 있는데 보증 기자입니다. 모든 범죄, 사이버 범죄의 방법은, 조사 방법은 보증 기자다. 보증 기자. 보증 기자. 보증 기자. 보증 기자죠. 자, 기자는 기자인데 사이버 범죄를 조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보증 기자가 돼야 된다. 보증 기자. 보증 기자라는 거는 실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야 돼요. 상대방을 처벌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범죄 행위의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웹사이트를 드나들며 해킹했던 범죄행위 정보를 모두 수집한다.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증거 확보입니다. 피해 증거. 피해자가 받았던 홈페이지, 이메일 등 피해 발생 증거를 모두 수집합니다.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누가 로그했는지 로그 기록, 즉 접속 기록을 확보합니다. 정보통신업체 등과 협력해서 피해자의 로그 기록, 누가 로그했는지를 확보를 합니다. 그 다음 접속자가 누구였냐, 접속의 기록이 있고 그 기록이 있다면 접속이 누구 했냐, 접속자가 누구였냐, 그 사람이 누구였냐, 접속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다면 이 사이버 범죄 조사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 범죄를 조사할 때는, 수사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보증 기자다. 모든 정보를 수집해라. 증거를, 피해자 증거를 확보해라. 접속 기록을 확보해라. 누가 기록했는지 마지막으로 신원을 확인해라. 그래서 보증 기자 방법으로 사이버 범죄 조사는 이루어져야 한다. 자, 우리가 사이버 범죄는 증거 확보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철저하게 우선 증거를 확보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그런 증거를 잘 수집하고, 피해자 또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증거를 확보하고, 접속 기록, 피의자, 기록자, 신원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